네, 11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은 지금 안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XRP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0.6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0.56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 재료가 몇 개가 딱 들어와 주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1달러 구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일정 캘린더 일정으로는 제가 되게 중요한 일정 두 개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리플 스웰이 8일부터 9일 이틀 동안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리플 스웰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주 100%는 아니에요. 제 기억에 퍼센테이지는 안 따져봤는데 한 7, 80% 정도는 리플 스웰이 열리면 그 전후로 XRP가 의미 있는 시세를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리플 스웰에서 의미 있는 비전이 나와줬기 때문이고 2년 전이죠. 2년 전 리플 스웰 때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유동성 허브를 만들겠다 이렇게 진짜 전폭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 허브 올해 4월에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허브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반등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1월 9일 전후가 또 재밌는 일정이 하나 있잖아요. 미국 SEC가 지금 리플로 하여금 만나서 니네 증권으로 판정된 약식재판에서 XRP 7억 7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되는 건데 요거 벌금 합의에 어떻게 할지 좀 논의해 봐야지 일정 잡자. 그래서 법원이 지금 11월 9일까지 날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뭔가 합의 이슈,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리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시기가 이제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뭐 그냥 지나갈지 뭐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어떤 시세 견인의 재료로서도 작용한 적이 꽤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 빠질 경우에는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0.52달러. 여기까지는 또 후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 20개월 이동 평균 위로 지금 XRP가 돌파를 했는데 트라이엄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와 진짜 이렇게 간 거예요.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1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 조성이 됐다. 그런데 1달러라는 이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피보나치 비율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보나치 0.702 여기까지 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1 여기까지 나아가 준다라는 거. 이게 얼추 40달러, 200달러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1달러 얘기는 요 저항선 2018년 이후부터 작용해왔던 거대한 저항선을 돌파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게 이 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2018년부터 5년이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작용해왔던 저항선이 이번에 뚫리면 보면 삼각형이 지금 크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2018년부터 가장 거대한 메가 트라이앵글이 여기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뚫어주면 그게 1달러 부근. 예, 그래서 딱 따다닥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월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1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 상황. 그러니까 11월 달에 1달러 위에서만 딱 종가 마감을 해주면 돌파 지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거를 에그라 크리톤은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2년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강세 랠리 기간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2년은 이 세대를 이어서 부를 물려주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야. XRP 홀딩 잘해, 파이팅!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친구고 좀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이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이런 건데 주간 차트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간 차트에서 한번 빠졌죠. 그러니까 돌파 지지가 안 되는 라인 여기가 지금 0.55달러 구간이거든요. 빠졌고 또 저항 맞고 또 저항 맞고 근데 이번에 7월 약식재판 잘 나와주면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못 버티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진짜 엄청 강력한 장벽이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표현을 위트 있게 잘하는데 베를린 장벽이 이번에 뚫렸는데 지금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0.5달러까지 다시 이제 지지 테스트를 벌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1달러까지 이렇게 훅 하고 나아가는 이 각핸들을 만들기 전에 오히려 한번 여기까지 지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한번 나아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베를린 장벽처럼 단단해 보이죠. 여기가 상당히 강력했던 지지 라인이었는데 빠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2022년부터 계속 여기가 저항받다가 야, 이 약세장을 우리가 버틴 겁니다. 예, 계속 저항받고 있다가 와, 어질어질하죠. 뭔가 우리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가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박스 오브 아이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철의 사각형. 절대 여기는 지켜준다. 빠져도 바로 올라와 준다. 빠져도 바로 올라와 준다. 빠져도 바로 올라와 준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0.36달러까지는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0.5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저항이었는데 이번에 뚫렸지만 1달러 각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힘을 모을 가능성, 그만큼 지금 1달러가 어렵고 그만큼 1달러가 중요하다. 예. 두 가지 얘기를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SEC에서 이 선샤인 액트 노티스 11월 2일에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SEC 위원, 변호사, 뭐 정부 관계자 등등 참석을 하는데 리플 소송에 대해서 합의가 논의되는 거 아니야?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논의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관들에 대한 이슈들, 세틀먼트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룬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리플 소송 이슈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다뤄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SEC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제 곧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진다라면 좋겠지만 이건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11월 9일이나 그 전에 합의 논의를 위해서 미팅 날짜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SEC 입장에서는 7억 7천만 달러 기관들 대상으로 판매한 거는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되는 거, 그거는 증권이라고 법원도 판결을 했으니까 요거는 벌금 내야지, 벌금 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 입장에서 두 가지가 지금 미션이 되겠죠. 벌금 액수를 낮추고 벌금을 내고 소송 자체를 아예 취하시키는 거. 리플은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고 SEC 입장에서는 벌금 받고 비증권으로 판명된 거 정식 재판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고 이렇게 이제 맞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FX 엠파이어에서는 The Brink of Settlement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야 이거 여차하면은 합의되는 거 아니야? 합의 직전 상황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양측이 지금 노림수가 워낙 분명한데 방향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막연하게 11월에 합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이나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는 이런 합의 이슈가 나와도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숫자로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함께 강하게 움직여줄 때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고 내년 4월에 만약에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내년 4월 20일쯤 지금 재판 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2분기나 3분기에는 1심 재판 판결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비트코인은 이미 현물 ETF 이슈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시너지를 내면서 반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거기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라면 그러고 있을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뭔가 썸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상황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이거 짚어봤잖아요. 엔트그룹과 HSBC가 토큰화 예금 결제 테스트를 완료를 했는데 토큰화 예금을 발행하고 양도하고 상환하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에이전시 역할을 한 게 홍콩 통화청,
아, 중국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하나, 중국 이슈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일단 홍콩통화청에서 너무 막 빡세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CBDC 1단계 테스트도 성료했다라고 밝혔고, 물론 아직 정식 출시 여부나 시기는 미결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식 출시될 거고 시기도 곧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인 트렌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폭적으로 테스트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성공했다라고 했잖아요. 기존 결제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되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다산화 토큰과 관련해서 리플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 이슈와 관련해서 리플이 또 얻어먹기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이슈가 하나가 있고, 지금 덩어리를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미국은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립토 허브를 하겠다라면서 글로벌 크립토 허브 도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지금 싱가포르랑 리플 엄청 잘 지내고 있죠. 싱가포르에서 지금 암호화폐 기관 규제를 ICS 받은 게 20곳 정도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리플입니다. 예, 나머지 중에 한 곳이 SBI고, 싱가포르랑 잘하고 있고, 또 하나 암호화폐 허브 도시가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홍콩 엄청 빡세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두바이가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바이낸스가 지금 첫 번째 규제 라이선스 받은 거래소가 된 곳이 두바이잖아요. 두바이 리플과도 엄청 잘 지내고 있죠. 특히 리플 해외 매출액의 적지 않은 퍼센트를 메나 지역,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돈이 잘 도는 혁신적인 도시 가운데 한 곳, 그거 꼽으라면 당연히 두바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다? 런던. 이번에 런던에서 암호화폐 규제 최종 규제안을 공개를 했잖아요. 글로벌 암호화폐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 변함없다, 100페이지 가까운 어떤 이 백서를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와라. 예, 독자 규제 체제가 아니라 기존 시장 법률 아래서, 그러니까 기존 자산과 동일하게 대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 센 거죠 지금 이게.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이 이런 암호화폐 허브 도시가 됐을 때, 강화시키고 있을 때 떡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뭐다? 리플이다. 영국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 리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뿜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파트너, 협력 파트너로 리플을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것도 뭐랄까,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밖에서 특히 유럽 지역에서 인력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런던과 더블린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근거지가 지금 사실상 런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근거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중동 메나 지역에서는 두바이.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글로벌 크립토 허브 도시가 되겠다라고 야욕을 내비치고 있는 도시들과 다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전통적인 금융 강국이 새로운 미래 금융에서도 강국이 되겠다라고 이러는데, 이런 나라가 키를 잡게 되는 순간,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키를 잡기에는 너무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떤 파이낸셜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해서 그 중심에 미국이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각 대륙별로 크립토 허브 도시가 되겠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나라들과 리플은 다 엄청 끈끈하다. 그러니까 미래가 조금 더 주목되고 비전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